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와 함께 새로운 진행자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가혁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진입니다. 네, 임경진 아나운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상크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일 텐데 이번 한 주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가을비가 그치고 한층 더 쌀쌀해진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게 많은데요. 네, 158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소식부터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전쟁 상황 정리해드리고요.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경제 팁과 그리고 은퇴 후 노후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도 상클과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또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그리고 김태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네. 임근희 선배 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마가 익숙치 않거든요. 예, 오랜만에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한 20년 만에 3단 같은 가르마로 네, 상암동 클래스로 돌아왔습니다. 클래스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다시 찾은 금빛 현판입니다. 이 광화문의 제 모습이 158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사라진 월대부터 잘못 복원됐던 현판까지 애초의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먼저 새롭게 제작된 광화문 현판부터 확인하시죠. 네. 네, 어젯밤 서울 광화문 앞에 환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새로운 월대 위로 광화문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글씨로 칠해졌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봤었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현판은 2010년에 제작된 건데요.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였는데 바로 지금 보이는 저 네네네. 모습이죠. 자, 저런 모습에서 새 현판은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은 경복궁 연건일기에 나와 있는 묵질금자라는 기록을 토대로 했는데요. 자, 검은 바탕에 금색 글자, 그러니까 동판으로 글자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 넝량을 발랐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고증을 거듭한 끝에 검정 바탕에 금빛 글자로 현판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다만 이 현판의 글씨를 한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한자로 할 것이냐를 두고 좀 논란이 있었지만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자로 제작됐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로워요. 그래요. 네. 근데 이 현판뿐만이 아니라 광화문 앞쪽의 그 모습도 옛 모습을 좀 되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임금의 길 월대가 복원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궁궐로 들어가는 그 길이자 임금이 백성을 만나는 곳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이 자리에 전차가 다니는 길이 들어서면서 이 월대가 땅으로 묻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새롭게 복원이 된 거고요. 자, 이런 재료들 하나하나 찾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월대 난간 맨 앞부분에 보이는 저 조각상, 동물 조각상 서수상인데요. 이것을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기증을 받으면서 월대의 본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네. 자,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58년 만에 복원된다고 그래서 아이들 사진 찍어주고 싶어서 한복 입고 왔어요. 그냥 바로 보이는 게 횡단보도밖에 없어서 조금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올 때 보니까 좀 이제 완성된 느낌? 네. 이 광화문 일대 공사 때문에 네. 직선도로가 또 곡선으로 바뀌기도 했고 차량 정체가 좀 심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좀 불편하기도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바뀐 모습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 바꿨는지. 광화문 앞에 또 월대라는 자리가 예전에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문 앞에 좀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마당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건데 세종실록 등에 따르면 월대에서 무과 시험을 치렀고요. 또 외국의 책사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또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쌀을 나눠주는 공간이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이 광화문을 비롯해서 경복궁 4개 대문의 현판은 무관, 그러니까 군인의 글씨체를 썼는데요. 이는 조선 왕실의 안전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네. 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갑자기 좀 알아봤네요.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네. 이게 광화문이 이제 제 모습을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네.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더 멋있어진 모습 기대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경복궁 내부의 주요 전각, 담장 계속 복원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한복 문화주간이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복 문화주간이 이루어지는데 종로구 일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아. 아까 아이들 한복 입혀서 데리고 나가신 시민분들처럼 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놓쳤던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자, 다음은요. 출석 부르자 응입니다. 네. 자, 이 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평어로 대화하는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오, 네. 학생과 교수가 서로에게 반말을 쓰는 수업, 언어가 가로막는 이 동등의 존중과 가치를 좀 실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맛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거 같은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만들어지는 순서 같아요. 지금 저게 이제 학생끼리의 대화가 아닙니다. 옆에 서 계신 분이 교수님이신데 네. 자, 교수님이랑 호칭이 없는 대학 강의실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쓰게 됩니다. 네. 네, 30살의 차이도 뛰어넘는 반말이 좀 어색한 듯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한 모습인데 네.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제 출석 부르실 때도 이제 내가 아니라 응으로 대답했어야 됐고 그랬는데 막상 써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색다르게 느껴져서 합니다, 습니다 그런 게 되게 헷갈렸고 그런데 한국에서 약간 5년 있다 보니까 존댓말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게 평어를 쓰는 거군요. 뭐 그런 네. 식이죠. 근데 뭔가 저희도 한번 회사에서 너무 해보고 싶은 할 수가 생각이 없나, 이게. 네, 뭐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해보고 네. 싶네요. 우리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떻게 이게 또 평등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네.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높임말 쓰는 게 사실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는 좀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근데 왜 반말 수업을 하게 된 건지 네. 자, 이 궁금합니다. 반말로 수업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수는 말의 틀을 깨야 한다. 그래야 오.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약속이나 규칙을 조금만 바꾸기만 한다면 다른 문화나 다른 어떤 태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존댓말은 2층짜리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평어는 그것을 이제 2층 집을 1층 집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그 속에서 이제 서로 자유롭게 뭔가 의견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재승 기자한테 재승아 괜찮네요. 이렇게 네. 부르게 되는 건데 근데 어렵긴 한데 네. 뭔가 새로운 생각이 싹트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에는 조금 규칙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김 교수는 자신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반말을 예의 있는 반말, 평어라고 부르는데요. 자, 반말이 상대를 낮춰 부르는 의미가 있기에 서로를 부를 땐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승아 대신에 재승이라고 이름만 직접 부르는 식이죠. 네. 또 오늘 함께하는 뭐 익명진 연구한테 제가 네. 경진? 하이 경진? 하이 제스, 하이 페인. 인사고가 시즌이 언제 들어와? 네. 갑자기 또 무거워지는데 자, 이런 느낌이고요. 네. 자, 또 한 가지는 야나 나 뭐 이런 표현, 너 이런 네. 표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김 교수는 평어는 기존의 반말과는 다른 좀 새로운 언어 체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재승 네. 기자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요. 재승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네. 근데 좀 우리가 그런 게임 있잖아요. 야자 게임. 야자 네. 타임, 네. 야자 타임. 네, 근데 네. 어쨌든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오늘 뭐 재림 자주 들리긴 하는데 야자 타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이에 따른 상하 관계를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가 이제 야자 타임이죠. 예, 예. 나이에 따른. 자, 처음에 야자 타임 같은 경우 좋게 좀 시작을 했더라도 끝날 때는 좀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회사에서
뭐뭐 땡땡님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것도 있죠. 네. 예, 요즘 자, 이는 많죠. 좀 그렇죠. 많이 하죠. 이는 평등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평어가 아니라 높임말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통일을 시킨다라는 게 조금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도 사실 좀 어렵긴 하다, 네. 좀 익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철학자는 말을 놓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인터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어를 성인들의 이제 우정의 언어라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좀 다만 근데 말을 좀 놓는데도 이게 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좀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굳이 또 말을 놓아야 되는가라는 좀 반론도 좀 있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유교 문화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언어 속에서 그 위계를 허무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는 결국은 이제 동등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수평적인 언어를 써보자는 이들의 도전이 앞으로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재승,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오케이 경지. 네. 네. 자, 다음 이슈는요. 조금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망자 4,000명 넘겨입니다. 자,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전쟁은 전면전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스라엘 로켓 공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2,6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측이 집계한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1,500여 명으로 양측의 사망자를 합치면 4,100여 명에 달합니다. 네네. 자, 가자지구 최대 규모의 시파 병원은 시체 보관실이 가득 차서 100여 구의 시신을 장례 절차 없이 집단 매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준비도 사실상 마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피 상황이 어떨지 지금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그 공격 예고 직후에 이 가자시티에 살고 있는 시민 약 10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굉장히 이제 오른 그런 모습들인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남아 있어서 이 전면전이 시작이 되면 민간인 피해가 수십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의 맹주자 이란까지 개입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네. 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이 병력을 이스라엘 쪽에 더 가깝게 배치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또 유엔을 통해서 경고를 내놓았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엔 이란 대표부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을 규정한 뒤에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지상군 투입을 앞둔 시점에서 주변 다른 국가와도 이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5차 중동 전쟁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란의 경고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방위군은 필요하다면 2개의 전선 그리고 전선이 더 확대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4,000명을 넘겼고 부상자 수도 10,000명을 넘겼습니다. 무력 분쟁이 지속되면서 전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이 중동 지역 전세로 번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 그리고 또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스라엘 구출 작전에 일본, 한국 감사하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무력 충돌에 전쟁이 커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현지에 군 수송기를 보냈는데요. 수송기는 지난 14일 밤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기에는 우리 국민 163명뿐만 아니라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탑승했습니다. 네, 희망하는 우리 국민을 태우고 또 남은 좌석에 일본인 등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탑승을 하게 된 거죠? 네, 수송기는 가용 좌석이 230여 석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 좌석을 먼저 배정한 뒤에 여유분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타국민들의 탑승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일본 언론에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군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더 빨리 대응을 했어야 한다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요. 네. 또 한국 수송기는 무료인데 일본 정부 전세기는 1인당 2발까지 3만 엔을 받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우리 누리꾼들은 국적을 떠나 사람이 먼저다. 정말 잘한 일. 우리 군인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요. 지구대 앞에서 해 뜰 때까지 몸싸움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지구대 주차장입니다. SUV 차량이 들어오는데요. 이내 주차를 합니다. 차에서 이제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려요. 예. 잠시 둘이 막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몸싸움을 어이구. 벌입니다. 네, 지금 막 격하게 싸움이 번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만 봐서는 이렇게 웬만한 남자들이 심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한데 지금 지구대 앞에서 갑자기 싸움을 해요. 소리 듣고 또 경찰관들 바로 나오기도 하네요. 네, 경찰관들이 이 싸움하는 거를 보고 바로 제지했습니다. 싸움을 말리고는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냐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어봤는데 동승자 가방이 없어졌고 운전자를 의심했다가 이렇게 지구대 앞까지 와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관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알고 보니까 이 운전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던 거였습니다. 네. 아이고 운전자가 또 아차 싶었는지 그 당시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면서 아주 크게 놀랐다고 해요. 네,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몸싸움에 음주운전 적발까지 이어지다가 어느덧 해까지 밝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지구대 앞에서 난투극의 음주운전까지 참 대단하다.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한 거 아닌가라며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행사장 갑시다. 연예인 태운 사설 구급차입니다. 네. 사설 구급차를 포함한 구급차는 관련법상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30만 원을 받고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설 구급차 운전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연예인을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에 당시 해당 사설 구급차를 탄 사람은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씨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서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구급차 운전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요. 이 직원이 김 씨를 태워달라고 사설 구급차 운전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와 김 씨의 회사 관계장 등은 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등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같은 돈 내고 더 받는 법. 네, 국민연금은요,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제도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낼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많아지는데요. 실직이나 휴직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내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공적 연금인 만큼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가가 국민연금을 일부 내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국민연금 100% 활용하는 법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빨리 사망할까 봐 보험에 들고 아주 오래 살까 봐 연금에 든다. 이런 우스갯소리 네.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금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뭐 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국민연금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연금의 구조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에서 60세고요. 그리고 돈을 냈으면 받아야 될 거잖아요. 네. 수령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만 65세부터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월 보험료는 월 소득의 9%, 그러니까 우리가 월마다 얼마를 버느냐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9%가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랑 반반씩 내기 때문에 본인이 4.5%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저 같은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9%를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월 소득의 최저 기준은 37만 원이고요. 최고 기준은 59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만 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최소 이만큼 내세요라고 하는 납입 기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내가 월마다 이렇게 착실하게 납부를 했는데 나는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내 연금 알아보기라고 이제 메인 화면에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들어가 보시면 내가 납부한 것 대비 나중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별도의 연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낸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연금을 내고 된다. 있었구나 네. 하고 알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모든 분들이 그 정년을 다 채우고 정년을 채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 주위 한 50대만 돼도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는 뭐 친구들 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내다 보면은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소득이 없어졌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내지 않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동안 소득이 없어서 1년 동안 내지 않았다면 네. 1년 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시기로 본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네.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업 크레딧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무한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최대 1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입 기간에 제외될 뻔했던 거를 국가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75%를 지원을 해주는 거면 나머지 25%는 내가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내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실직 전의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에서 여기서 9%만 내는 거고요. 아까
아까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실업 크레딧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상한액이 또 90만 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네. 훨씬 적게 낼 수 있는 거고요. 뭐 아무래도 가입 기간에서 제외될 뻔한 기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네. 혹시 소득이 적어지거나 없어질 때에는 이 실업 크레딧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추납제도는 언제 활용을 하냐면요. 제가 아까 적게 내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적게 내는 것조차 부담된다. 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추납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 추납은요. 줄임말입니다. 추후 납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실직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군 복무를 시작해가지고 이 국민연금을 못 내게 되면은 이 기간에 가입 기간 인정되지 않아서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추후에 납부를 하시면 요거 내셨던 걸로, 그러니까 공백이 없던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게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연금액이 그만큼 추후에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뭐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또 이게 돈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를 한번 보면요. 이 추납, 그러니까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 나중에 낼 때에도 금액을 내야 될 거잖아요. 네. 신청월의 보험료에다가 추가 희망 개월수를 곱하면 추납 금액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낼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한꺼번에 내겠습니다 하면 일시납하시면 되고요. 네. 전 좀 부담스러워요. 나눠서 낼게요 하시면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세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실업 크레딧이나 추납제도 같은 경우에는 연금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단 한 번이라도 내신 적이 있었던 국민연금의 가입자만 실업 크레딧 그리고 추납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어쨌든 계속해서 좀 납부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이 연금을 이제 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학생이라든가 네. 그리고 가정주부라든가 맞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맞아요. 말씀 주신 뭐 학생이나 주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임의 가입이라는 요 제도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 가입이요? 맞습니다. 임의. 네, 임의 가입. 그렇습니다. 임의 저는 가입. 이미 가입했다고. 임의 가입. 아이고, 예. 발음이 부족했네요. 네, 임의 가입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의무 가입자가 아닌 상황에서 예. 저는 원해요.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임의 가입입니다. 이 국민연금 보험료 최소 금액이 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9만 원만 납입을 하면 이 가입 기간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은 금액을 내시더라도요, 많은 금액을 짧게 내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오래 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화면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9만 원을 쭉 내면은 나중에 만 65세가 됐을 때 월 34만 5천 원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금액이지만 10년 동안 18만 원을, 그러니까 짧고 굵게 내는 거죠. 이렇게 내면 월 23만 원의 연금 수령액을 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총액 자체는 같겠지만 더 길게 조금씩 내는 게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국민연금은 빨리, 오래, 꾸준히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납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오래, 꾸준히. 그렇습니다. 빨오꾸. 네, 그렇습니다. 빨리, 오래, 꾸준히 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정말 일찍부터 가입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서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실업 크레딧 제도 설명해 주시면서 월 보험료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 중에 9%로 책정한 그 부분. 네. 예, 그래서 월 소득 기준 상한액
또 70만 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70만 원. 좀 전에 90만 원으로 그러셨군요. 말씀을 해주셨다고. 죄송합니다. 네, 70만 원. 네. 예, 70만 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어쨌든 빨5꾸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오래 꾸준히 네. 예, 국민연금 가입을 뭐 어쨌든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아까 그 의무 기간 네. 10년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10년을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 60세까지 넣었을 때 우리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가입 자체를 55세에 해서 우리가 60세까지 하면은 5년밖에 못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무 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거잖아요. 이럴 때에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대 5년을 더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이럴 때는 10년을 다 채웠다라고 보고 국민연금의 수령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겁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국민연금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가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그 많은 뉴스에서 저도 이제 봤는데 이 연금 수령하는 시기. 왜냐하면 만 60세 이제 정년을 한다 치더라도 만 65세부터 이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5년 동안의 공백을 국민연금으로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네. 또 나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수익이 계속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터이고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또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찍 받을 수 있는 게 조기 연금 제도고요. 네. 늦게 받을 수 있는 게 연기 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받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아무 변동 없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였잖아요. 네. 이것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5년이요? 네, 그러니까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럴 때는 나는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이미 수입이 없어졌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요. 그렇죠. 좀 주의할 거를 화면에 써놨습니다. 뭐냐면 최대 30%나 연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액. 네,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으면 7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 쭉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한 번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입이 없다면 받는 게 맞겠지만 일단 네. 선택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늦출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연기 연금 제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 65세가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충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수입이 있다고 해서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네.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깎아서 주게 돼요. 덜 주는 거죠. 수입이 있으시네요? 원래 100만 원 받으실 거 저희 70만 원만 드릴게요. 라고 네.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조건 깎아서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여기서 최근 3년의 소득 평균보다 현재의 소득이 많을 때는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당기는 것도 5년 당길 수 있었다면 미루는 것도 5년 미룰 수 있거든요. 미루는 기간만큼 7.2%씩 매년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36%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혹시 수입이 이제 만 65세가 됐는데 있으시다면 늦춰서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참 이게 그때가 좀 중요한 시기인데 연금을 이제 평생 동안 다 이렇게 달달이 잘 낸 다음에 연금을 어떻게 이제 받을 것인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찍 받는 게 좋을까? 좀 늦게 받는 게 좋을까? 늦게 받는다고 해서 또 이게 또 연금이 깎이는 부분이 생기면 이것도 손해 아니야? 아쉽죠.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미리 네. 해두셔야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좋은 정보였는데 저에게 특별히 더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너 마무리하기 직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실직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1번 수납제도, 2번 추납제도, 3번 반납제도입니다. 지금 삼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요.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즈음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뛰어난 실력에 대한 찬사도 많지만 그만큼 구설수도 많은 축구 스타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번엔 여성 팬과 포옹을 했다가 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이란을 찾은 호날두 선수. 휠체어에 앉은 여성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몸의 일부가 마비된 이후 발로 그림을 그리는 이란의 여성 화가 파티마 하마미를 만난 건데요. 여성이 팬이라면서 직접 그린 초상화를 선물하자 호날두는 감사의 의미로 포옹을 나누고 여성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호날두의 소속팀 알나스르의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이후 이란 현지 언론을 통해 호날두가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에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간통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호날두가 다시 이란에 입국할 때 태형 99대를 받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까지 언급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러자 최근 스페인 주재 이란 대사관이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틀간 이란을 방문한 호날두가 국민과 정부의 큰 호응을 얻었고 파타미 하마미와의 인간적인 만남 역시 모두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며 처벌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들 바닥에 엎드려서 뭘 하는 걸까요? 저러면 옷이 더러워질 텐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역인데요. 사람들로 붐비는 퇴근 시간, 반려견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이동하다가 그만 선로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견주 대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려견을 구하러 나선 건데요. 승강장 틈으로 손을 뻗고 쉴 새 없이 이름을 부르며 반려견을 꺼내려고 분주한 결과 천만다행으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반려견은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당시 영상이 퍼지면서 선행을 펼친 시민들에게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때 참 마음이 훈훈해진다며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더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죠. 병마와 싸우는 아내를 위해 삭발에 나선 남성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울컥하면서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듯하죠. 말레이시아에 사는 이 남성. 암투병 중인 아내가 항암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해야 하자 손수 삭발을 해주며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아내에 이어서 남성 자신의 머리카락도 이렇게 밀기 시작하는데요. 고된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함께하는 걸로 보이죠. 영상이 확산되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많은 사람들이 뭉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우면 끝이 없죠.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지식 채워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네, 평생 출퇴근만 반복하다가 은퇴 후에 신나게 놀고 싶은데 어디서 놀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멍석을 깔아주신 분입니다. 시니어 놀이터를 만드는 더 오페라의 구경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니어 놀이터를 만드시는 분인데 저기 그 젊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니어와 좀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니까 이게 참 신뢰가 돼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시니어 놀이터를 네. 만들게 된 동기는 바로 제가 시니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치고는 네. 굉장히 강도가 있으시지만 예, 지금 한국 나이로 61세입니다. 오, 저 표현이 그렇게 한데 환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네. 정도로. 네네. 원래 궁금한 게 너무 아니, 저는 많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셨나?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네. 궁금한 게 많은데. 감사합니다. 일단 그 시니어 놀이터가 놀이터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아이들의 그 놀이터 같은 공간인지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시니어 놀이터라고 해야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거기에 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제가 네. 그런 단어를 좀 만들어 봤고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더 오페라라는 시니어 놀이터는 바로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는 거는 스윙 댄스인데요. 스윙 댄스요? 예, 저희 공간에서 이렇게 시니어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화 예술로 저렇게 공연과 대회와 파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흥겹죠? 네. 보니까 외국인도 있고 네. 비교적 젊어 보이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스윙 댄스는 사실은 이제 시니어라고만 이제 복합되지 않고요. 3040, 5060 이렇게 섞인 네. 그런 댄스의 지금 파티 시간이고요. 네. 이 장면은 어떤 건가요? 난타입니다. 시니어 난타인데 가운데가 저네요. 어머. 네, 작년 저희 물랑루즈 쇼에서 물랑루즈요? 네, 물랑루즈 쇼에서 저희 시니어 팀들하고 이렇게 공연을 다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댄스 스포츠이고요. 댄스 저희 스포츠. 선생님들의 시범 공연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네. 그리고 마술쇼입니다. 마술쇼. 네, 시니어들의 마술인데 저렇게 박스하고 체인지되는 네. 아니, 네. 시니어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다 지금? 시니어들입니다. 네. 네. 와. 50, 60, 70 네. 그런 시니어 분들이 지금 모여서 저런 모든 복합 문화예술을 지금 즐기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일단 제가 보니까 네.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 좀 음침하게 좀 네. 협소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맞아요, 것들이 좀 많았는데 네. 일단 굉장히 그 넓은 공간에서 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이 수준이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미 수준을 넘어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실제로 어떤 상업 모델이나 또 공연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당연하죠. 네, 네. 일단 맨 처음에 접근을 했을 때는 다 거의 취미로 오세요. 네. 하고 취미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젊은 층하고 이 시니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열정이 훨씬 더 2배, 3배, 10배까지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끈기가 있죠. 예. 하다 보니 그 열정이 부합이 돼서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업체에서나 그러니까 공연, 행사, 뭐 파티 그런 오프닝에 우리 K 시니어 난타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시니어들한테는 많은 다양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장품, 뭐 피부과에서부터 의상, 뭐 패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또 패션쇼라든가 그러면 시니어 모델도 페이를 받고 직업 전환을 하는 경우 프로 시니어 그래요? 모델들도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의상은 바로 댄스 스포츠 의상입니다. 그래서 자길랑 컬렉션에 저희가 작년에 쇼를 했던 저희 더 오페라에서 그런 화면이네요. 네. 너무 아름다운 의상을요. 야. 저희 시니어 모델들이 네. 직접 저렇게 쇼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아니 저 화면을 보니까 뭐 머지않은 미래 저도 한번 서보면 당연합니다. 어떨까? 당연하죠. 예. 일단 대표님께 눈도장 좀 찍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도 직접 이제 뭐 공연도 하시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건가요?
원래 제가 어릴 때 한국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음악에 좀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예술 쪽에 그 감각의 취미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그 호흡을 하면서 무대에 즐기는 반면에 또 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서포트하는 부분이 더 제가 또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공연하는 거는 K 시니어 난타를 같이 합류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패션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이게 그냥 뵙기만 해도 뭘 해도 지금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또 함께 하고픈 이런 마음도 이제 끌어내시는 그런 매력이 정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원래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일로 접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20대부터 뷰티 사업을 27년 정도 했어요. 27년을? 네. 우와. 27년을 뷰티 사업을 하면서 제가 40대에 이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나 선물을 해줄까? 네. 중년에 접어들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연하게 제가 댄스 스포츠 학원을 등록하게 됐고 네. 저는 에어로빅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댄스 스포츠였고 제가 한 몇 개월을 하고 나니까 몸이 달라지고 네. 정신적인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좀 활력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 이제 같이 사는 사람하고 남편분도 저희, 남편하고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제가 홍보 전도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분명히 해야 되는 운동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마력이 빠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40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러니까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때 접어들게 되면서부터 고민을 하셨고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네, 은퇴 설계를 하면서부터 저를 위해서 하는 선물이 이제 댄스 스포츠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은퇴를 하고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 부부가 해외여행을 다닌다거나 정말 즐겁게 살아보자 하면서 댄스를 시작을 했는데 해외여행을 가면 저희 부부가 사실은 꼭 마지막 날에는 클럽을 갑니다. 클럽을 가서 그 유럽이든 동남아든 그들의 음악에 팝 음악이나 어떤 음악에도 저희는 어떤 종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즐기다 보면은 거기 있는 분들의 정말 굉장히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를 잘했다라는 생각과 클럽을 가신다면 뭐 보통 우리 20대들이 가는 그 정도의 클럽을 가신다는 거예요? 네, 나이트 클럽을 가도 그 음악에 저희가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댄스 스포츠를 40대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으니까 거진 한 20년을 네, 20년 정도 건데. 취미로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대표님이 만든 이 시니어 놀이터라는 공간이 대표님을 위한 놀이터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이게. 대표님을 위한 정말 놀이터예요. 제가 은퇴 후에 저만의 공간에서 저희 부부만의 저희 가족들, 지인들하고 파티를 하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한 9년 정도 오픈한 지가 한 9년 정도 이렇게 9년이요? 되었는데 지금 현재 현장은 더오페라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곳에서 했다가 코로나를 맞이했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사실 전환기가 됐습니다. 그 2년 동안 우리가 할 수가 없었던 이 상황에서 제가 시니어 모델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니어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이렇게 뮤지컬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장성을 가지게 되면서 저의 스타일은 또 이렇게 궁금하면 제가 직접 해보는 스타일이고 또 해보면서 또 그 보완을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즐거움을 좀 많이 갖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시니어들은 이렇게 나름 이제 준비가 된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저도 이제 참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부러워요. 사실 시니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딱 봐도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시니어는 누구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니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간에서 20, 30대처럼 젊은 친구들의 스윙 댄스, 줌바, 라인 댄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댄스 스포츠가 주 메인이지만 다양한 나이들이 지금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네. 시니어들이 뭐 줄을 이루고 시니어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지만 또 20, 30대 젊은이도 네, 다 문을 열어놓고 개방하고 네, 네. 함께하는 곳이군요. 그래서 두 분도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기꺼이 환영하면서 좋은 볼거리, 즐길 거리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멋있어요. 저 많은 분들이. 세대 소통의 장이라서 부모님이랑 자녀가 함께 가도 될 것 네,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네. 모녀분들 많으시고요. 네. 엄마 건강, 본인이 보고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 또 아버님을 좀 뭐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댄스 스포츠 파티는 저희 토요일, 일요일이면 약 한 1,000명 정도,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늘 파티를 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 관리를 댄스, 건강 댄스로 하고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구경서 대표님이 본인의 시니어의 미래를 이제 설계하면서 만든 네. 공간인데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중에 이렇게 나는 지낼 거야라고 좀 즐기는 걸 생각했다가 어찌 보면 지금은 일이 네, 돼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조금 더 본인은 네.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네. 좀 생각이 좀 달라지신 건 없습니까? 제가 지금 활동이 사실은 365일이에요. 네. 휴가도 반납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12월 달까지도 좀 풀로 지금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체력에 지치지 않는 건 바로 한 20년 동안에 댄스를 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저희 더 오페라의 슬로건처럼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니어 놀이터를 더 굳건하게 다져야 됐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생각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지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사람에 대한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가 무조건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날마다 음악을 듣게 되는 음악 네. 테라피적인 요소와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사람을 치유한다는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저는 더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니어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꿋꿋하게 좀 버텨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사실 이렇게 대표님도 이전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시니어가 된 후에 뭔가 새로운 장을 여시는 거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기존에 자기가 하시던 갖고 있던 직업이 네, 있을 네.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시니어로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네. 많이 또 변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네네.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건강이세요. 네. 그리고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그리고 전업주부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저분은 정말 댄스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하면서 전직을 좀 여쭤보거나 현직을 여쭤보면 판사님, 변호사, 공무원, 네 그런 분들, 뭐 의사분들, 그래요. 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많이. 부부 동반 너무 좋죠. 네네네. 그렇게 예. 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아니 근데 좀 춤을 춰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늘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대표님 저는 하고 싶은데 저는 몸치예요, 박치예요, 춤치예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90%가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아쉽지만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네, 있는데요. 은퇴 후에도 인생을 정말 즐겁게 활기차게 살고 있는 이 시니어 대표, 구경서 대표. 네. 마지막으로 네. 100세 시대잖아요. 노후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뭘지 이야기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춤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내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도전 잊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요. 그리고 시니어 놀이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과 더 멋진 노후와 그리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오늘 저희 상암동 클래스 함께 하시면서 연금 잘 받으면서 시니어 놀이터 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시니어 놀이터로 모두의 신나는 인생 2막을 만들고 있는 더 오페라의 구경서 대표와 함께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 맞추신 분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죠. 실직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정답은요, 2번 추납제도였습니다. 아까 그 퀴즈 낼 때 네. 임경진 아나운서 너무 찰지게 발음해서 아, 그래요? 맞추기 쉬웠다는 분들 계셨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손톱달님 그리고 꽃빛나님, 오 닉네임이 아주 예쁜 두 분,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네, 자 아침 기온은 뭐 쌀쌀했습니다만은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